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이틀 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뭔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빨빨대면서 돌아다녀가지고 그 겨울 내내도 감기 한 번을 안 걸렸었는데 6월 3일부터 딱 아파가지고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고요. 그동안 게시물로 좀 소통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게시글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 지금 상황을 국내 상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이씨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진짜 저를 이렇게 좀 협박을 해도 이씨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대통령 직함은 제가 입이 안 떨어지고요. 못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질적이고 비현실적이고요. 요즘 너무나 이렇게 많이 얼굴이 보여가지고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통령 자리가 어색한 사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좀 굉장히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윤보선 대통령이라든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이런 윤보선 대통령 같은 분들이 더 안 어색할 정도로 무슨 지금 뭐 트루먼 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저는 이제 대통령 자는 못 붙이겠고요. 그냥 앞으로 이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씨. 예, 전국에 계신 이씨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쵸? 저랑 똑같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이씨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참고로 지금 영상 만드는 시간이요. 6월 5일 거의 가장 늦은 밤입니다. 거의 12시 다 된 것 같은데요. 하루 사이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당선되고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 시간까지 여러 나라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게 특히 미국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뭐 갑자기 한국이 왕따가 된 그런 기분이 들고 무슨 학창 시절로 치면은 모두가 이제 나를 은근슬쩍 피하는 그런 기분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건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미국과 뭐 통화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다.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G7의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5일 밤 기준이에요. 그러나 내일 돼서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틀이나 지난 뒤에 이렇게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입니다. G7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룹 오브 세븐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이제 7대 주요 선진국입니다. 한국도 못 들어가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고요. 한국도 초대가 되긴 합니다. 이 G7 회의에 초대가 되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요, 네,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대한 축하가 아닙니다. 폴란드 대통령인 카롤 나브로치키에 대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 폴란드 대선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모든 예측을 다 깨부셔버리고 우파 진영의 친트럼프 진영의 카롤 나브로츠키가 당선이 되었고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주제의 영상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좀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는 이 폴란드 대통령만 축하를 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이 시간까지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도 내각제 국가예요. 그 중에서도 멜로니 총리는 역시 그 우파이자 친트럼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에 직접 가서 거의 유럽 국가에서는 영국과 더불어서 굉장히 그 선순위에서 트럼프와 직접 협상을 했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탈리아는 폴란드 쪽만 축하를 했고 이제 한국은 생 무시를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소식이고요. 그럼 다음 국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입니다. 현재 키어 스타머라는 사람이 영국의 총리고요. 한 2024년 가을쯤부터 해서 새롭게 총리가 된 것 같아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축전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그냥 SNS에서 리트윗을 했어요. 리트윗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글을
좀 재공유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데이비드 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외무장관입니다. 이 외무장관이 축전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그걸 그냥 리트윗해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성의 없게 이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뭐 더 할 말이 없고요. 더 덧붙인 말도 없습니다. 뭐 진짜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야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 두 나라 사이를 하나로 묶는 유대감을 함께 강화하자. 뭐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강력하고 독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럽을 계속 건설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폴란드 측에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직 이 시간까지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 시간까지는 역시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인데요. 이 사람도 심지어 그 트럼프와 각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관세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을 벌이기도 했었던 제가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아시죠? 예전에 있었던 트리도 총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집권을 했었는데 트럼프 2기 들어오고 나서 바로 사임을 했어요. 트럼프와 굉장히 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져서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국가입니다. 이웃 국가기도 하고 미국이랑 캐나다는 그래서 그 후임으로 들어온 게 이제 마크 카니라는 사람인데 좀 좌쪽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별로 이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 역시 폴란드의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또 역시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딱히 뭐 언급이 없는, 딱히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 국제 왕따가 갑자기 된 그런 기분을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다음은 G7의 일본입니다.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서 이시바 총리의 축전이 전달됐고요. 일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씨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의 교류를 소중히 하면서 양국 정부 간에 긴밀히 소통을 해 나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씨가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태도를 보일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문씨 때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광기의 실이었습니다. 진짜로. 그 노노 재팬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그런 반일 캠페인이 막 지속이 되고 뭐 유니클로 앞에서 잠복을 해가지고 유니클로 들어가는 사람들 막 찍어서 올리고 단체로 조롱하고 막 렉서스 타는 사람한테 김치 쏟아버리고 차에 여러분 그 광기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놓고 지들은 그 닌텐도 아시죠? 게임기, 일본 게임기 닌텐도 이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 하는 거를 또 이제 SNS에 아주 자랑스럽게 올리고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그런 모순을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좌가 되려면. 저는 그걸 견디지를 못하겠고요. 아무튼 그 광기의 시기입니다. 운시 때가. 그리고 우리 단순히 그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반일 캠페인뿐만 아니라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미일 군사협정 관련해서 그것도 파기해버리려고 했었고 굉장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시기. 그때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더하면 더했지. 저는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반응이 나온 곳이 바로 이제 백악관의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하는 트럼프 2기 첫 백악관 대변인이 있어요. 이 백악관 대변인은 단순히 그냥 대변인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님과 그 백악관의 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캐롤라인 대변인이 서류를 좀 찾아보더니만 없다. 나중에 찾아주겠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미국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제가 게시글로도 써놨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이 씨가 직접 통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내가 진짜 3일까지 넘길까라는 이런 진짜 충격적이고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거에 예약 업로드라 그래요. 역대 정부 들어서요. 뭐 3일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틀 밤인데 취임 후에 미국과 통화가 이렇게 늦어진 적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그 무시무시했던 그 문씨 때도 미국과 당선 날 바로 통화를 했고요. 지금 시차 핑계 대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백악관이 무슨 동네 회사입니까? 동네 무슨 편의점이에요? 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여러분 이거를 듣고 또 이 좀 NPC 분들은 진짜 시차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까 모르겠네요. 진짜 정말 네 여러분 제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님은요 지난 11월에 당선인 신분이죠. 11월 6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고 공식 취임은 1월 20일 날 했으니까 그 11월 초에 당선인 신분으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개인 번호까지 알아내가지고 통화할 수 있는 라인을 직접 찾아가지고 직접 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통화를 당선인 신분으로 했어요. 먼저 거셨어요. 여러분 이게 일본보다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먼저 전화를 하신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여러분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는 취임 이틀차까지도 미국에게 당선 축하도 옆에 중국 빼고 해외 정상들에게 전화도 받지 못한 사람은 육공화국 최초로 이 씨가 최초입니다. 탄핵 이후라서 바빠서 그랬다고요? 문 씨도 탄핵 이후에 취임을 했었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님이 이전에 그 투표 이전에 그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당선되더라도 미국과 원활한 그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명박 대통령님이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완전히 그게 이제 뭐 취임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그 이명박 대통령님의 해안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기억나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님은 거의 인싸였어요. 국제사회에서 거의 인싸였고요. 뭐 많은 정말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이 이명박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굉장히 좀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이게 이미지가 좋았던 그 시기가 바로 그때였는데 지금 뭐 취임한 지 3일 만에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는 진짜 크게 얻어맞을 수도 있겠다. 진짜 국민들이 피해가 보는 거죠. 국민들이. 경제 제재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도 문시 때 이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더 심하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죠. 참 그 빠르게 반응을 한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네. 핑진 씨가 그 이 씨한테 축전을 보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수교 당시에 초심을 잊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축전을 보냈더라고요. 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잊을 것 같아요, 이 씨는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수교 당시의 초심이란 뭐냐? 1992년 당시에 한중 수교 공동 성명서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하면서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 양국 간 공동 성명서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런 거에 대해 그 성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한 거고 앞으로 양안 갈등은 당연히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3일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거의 왕따가 된 그런 여러분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국제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간 영상을 못 올렸더니 그 사이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먼저 미국의 로라 루머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6월 4일에 RIP South Korea라고 해서 그 RIP가 Rest in Peace라고 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쓰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그런 건데요. 영어로는 RIP라고 하죠. 그래서 RIP South Korea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을 했고 오늘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terrible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 영상에서 이제 로라 루머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몇 번이나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분이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어떤 공식적인 직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 친 트럼프
마가 진영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팩트고요. 트럼프 대통령님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나 여러 부분에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시로 얼마 전에 여러 차례 백악관에 방문을 해서 직접 그 백악관 인사를 만나고 특히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이 백악관에 출입을 해가지고 미국 부통령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로라 루머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고만고만한 인물들이 아니고요. 쭉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님은 당연하고 뭐 FBI 국장인 캐시 파텔,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그리고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 DNI 국장 툴시 게버드, 그리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로라 루머의 지지자이자 이제 팔로워들이에요. 보통 여성분이 아닌 거죠. 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요. 뭐 머니투데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용기를 탄 극우 음모론자래요. 한국 언론은 항상 이런 식으로 미국 언론이 쓴 글을 그대로 가져오기만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님의 전용기를 도대체 어느 누가 민간 신분으로서 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님이 작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할 때 그 총알이 귀를 스쳐갔던 그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경호 기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거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일입니다. 이 전용기를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탔던 그 사람이 바로 로라 루머입니다. 그렇게 한국 언론은 뭐 극우 인사다. 뭐 로라 루머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출연한 방송 워룸을 운영하는 이 스티븐 배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국 언론은 그렇게 매도를 해오는데 이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바로 어제자입니다. 새 정부가 미국에 X 먹였다. X는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 여러분 그 트럼프 옆 마가 한미 관계 변수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언제는 극우라더니 이제는 그 마가로 바뀌었습니까? 네, 언제는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니 미국의 백악관이 그 중국 개입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드시는지 갑자기 마가 진영이 한미 관계의 변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언론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조선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로라 루머가요. 방금 말씀드린 아까 위에 올린 RIP 코리아 글 이후에 또 비공식적인 행보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기사가 이 카리나 리비트라고 하는 이 보수의 우파 진영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루머가 트럼프 대통령님을 자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로라 루머가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거의 사실상 팩트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기사는 해명 기사입니다. 로라 루머가 저 글을 올리고요. 그러니까 앞에 RIP 코리아 그 글을 올리고 바로 또 어디를 방문을 했냐면 미국의 그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저희는 모르죠. 완벽한 보안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저 글을 올리고 나서 벤스 부통령을 만났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네, 그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또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 벤스 부통령은 내가 만난 그 미국 부통령 중에 최고다. 그는 강인하고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글을 올렸어요. 지금 로라 루머는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루머라는 분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루머드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님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충분히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로라 루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 그대로 이제 잃으면 바로 그 사람이 잘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월에도 그 백악관을 방문해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이 마가 운동에 불충실했다라고 이렇게 루머가 말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잘렸어요. 실제로 해고가 됐고요. 또 마이클 월츠라고 하는 사람도 NSA 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국방부 관련해서 시그널 게이트라고 해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걸로 그 로라 루머의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또 이제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도 관련이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일단 헤그세스는 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넘어갔고, 이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로라 루머의 공격을 받고 나서 결국 이 사람도 잘렸습니다. 사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루머드 리스트라고 해서 지금 트럼프에게 충분히 충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나씩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로라 루머가 백악관을 방문한 이후에 계속해서 뭔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또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암담하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좀 낙담하시고, 구독자 빠지는 것만 봐도 지금 거의 2,000명 빠졌는데, 그냥 이해합니다, 저는요. 이해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제가 또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 말하는 것도 웃긴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요.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12월 3일부터 진행된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저희가 거의 패배만 해왔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같은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우파 진영이 좀 심지가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개몽령 이후에 진짜 개몽이 되어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많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 우파의 심지가 더 굳어져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20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님과 바이든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이 미국 시민들이 엄청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우파 진영들이. 그래서 지금의 마가 진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미국의 정치 세력이 등장을 했고요. 그들이 다시 한번 이번 트럼프 2기 내각을 만들어냈고 그들이 이 트럼프 2기의 엄청난 그 지금 지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미국의 마가 진영처럼 다시 한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게시글로 올려드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감기가 이게 다 나은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영상을 녹화하면서도 정지했다 녹화했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조심하시고 아무튼 간에 저는 다행히 거의 다 낫긴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우파 유튜브들에 대한 탄압은 더 분명히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태계를 위해서 조금씩 도움 부탁드리고 이 멤버십 가입 제가 항상 이 링크에 걸어 놓는데요.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 내면서 그 미국의 마가 진영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되는 게 제 꿈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고정 댓글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